선배님, 현실을 인정하세요. 이 회사에서 선배님의 시대는 끝났어요. 증거라도 있으세요? 공식 문서 어디에도 선배님은 기술 지원으로만 나와 있잖아요. 민수야, 내가 석 달 동안 밤새워 만든 기술인데 그래서 사장님이 뭐라고 하셨죠? 좋게 마무리하자고 하셨잖아요. 계속 이러시면 퇴직금에도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조용히 퇴직하세요, 선배님. 62세 한병수 씨. 8년 동안 아들처럼 아낀 후배에게 모든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석 달 앞두고 그 후배가 자신의 성과를 통째로 가로챘습니다. 석 달간 밤샘 작업으로 완성한 신제품 개발 자료가 모두 후배의 이름으로 발표됐고 자신의 이름은 기술 지원. 네 글자로만 남았죠. 회사는 후배를 공로자로 선정했고 부장 승진까지 확정됐습니다. 병수 씨가 사장에게 호소했지만 돌아온 건 좋게 마무리하자는 냉담한 말뿐이었어요. 32년을 바친 회사에서 이렇게 초라하게 끝나는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병수 씨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중견 전자부품 제조업체의 기술개발부 과장이었습니다. 30대 초반 갓 결혼한 신혼부부 시절 입사해서 어느덧 32년째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입사 당시만 해도 직원 20명 남짓한 작은 회사였지만 지금은 직원 300명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병수 씨는 승진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묵묵한 성격 탓에 자기 PR에는 서툴렀거든요. 동기들은 하나둘 팀장, 부장으로 올라갔지만 그는 과장 직급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개발한 제품들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큰 보람이었습니다. 3년 전 아내를 폐암으로 먼저 보낸 뒤 병수 씨에게 남은 건 회사뿐이었습니다. 슬하의 자녀도 없었죠. 그는 더욱 일에 매달렸습니다. 새벽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회사가 곧 그의 가족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병수 씨에게 8년 전 특별한 후배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정민수였죠. 당시 34살이던 민수는 명문대 출신의 영어가 유창했고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입사 첫날부터 민수는 병수 씨를 찾아왔어요. 자신에게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멘토가 되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병수 씨는 자식이 없는 터라 민수가 아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민수는 병수 씨 옆자리에 앉아 기술 관련 질문을 쏟아냈고 퇴근 후에는 종종 소주 한 잔을 제안하며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을 구했죠. 병수 씨는 기꺼이 자신이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도면 해석법, 공정관리, 품질 검사, 클레임 대응법까지 현장에서 배울 수 없는 실전, 경험들을 아낌없이 나눠줬어요. 민수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3년 만에 대리로, 5년 만에 과장으로 빠르게 승진했죠. 그리고 작년 겨우 42살의 나이에 팀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병수 씨가 32년 동안 도달하지 못한 자리를 민수는 8년 만에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병수 씨도 마음 한구석이 서운했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후배가 자신의 상사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병수 씨를 극진히 대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병수 씨의 의견을 먼저 물었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면 꼭 조언을 구했죠. 그럴 때마다 민수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부 병수 선배님 덕분이라고. 병수 씨는 그 말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후배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올해 초 회사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일본의 한 대기업이 투자를 제안했고 그 조건으로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요구했던 겁니다.
성공하면 회사 규모가 2배로 커질 수 있는 말 그대로 회사의 운명이 걸린 프로젝트였죠. 사장은 이 중차대한 임무를 민수팀에 맡겼습니다. 민수는 전체 회의에서 병수 씨를 지목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싶다고, 선배님의 경험과 기술력이 꼭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병수 씨는 감격했습니다. 퇴직 전 마지막으로 회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렇게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병수 씨는 거의 3달 동안 이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주말도 없었죠. 혼자 사는 집에 돌아가 봐야 텅 빈 거실만 그를 맞이할 뿐이었으니까요. 차라리 회사에서 일하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기존 제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소재를 연구하고 설계도를 수십 번 수정했습니다. 시제품을 만들어 테스트하고 실패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매일 밤 A4 용지 서너 장 분량의 개발 일지를 작성했고 모든 실패 과정까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민수는 주로 외부 미팅과 보고서 정리를 담당했고 실질적인 기술 개발은 병수 씨가 거의 혼자 도맡았죠. 3달이 지난 어느 날 민수가 병수 씨의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다음 주에 본사 임원진들에게 중간 보고를 해야 하니 그동안 작성한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수 씨는 주저없이 모든 파일을 민수에게 넘겼습니다. 개발 일지, 설계도, 테스트 결과, 문제 해결 과정, 비용 분석 자료까지 3달 동안 자신이 쏟아부은 모든 것이 담긴 파일들이었죠.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했고 병수 씨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기술이 회사의 미래를 만드는데 쓰인다는 게 자랑스러웠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후 중간 보고 회의가 있는 날이 왔습니다. 병수 씨는 당연히 민수와 함께 발표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최소한 회의실에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기술이 발표되는 자리니까요. 하지만 회의 시작 10분 전 민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팀장급 이상만 참석한다고 회사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병수 씨는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자리로 돌아가 다음 작업을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옆팀 김 과장이 병수 씨에게 다가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민수 팀장의 발표가 대단했다고 완전히 단독 개발한 것처럼 발표하던데 혹시 병수 선배가 도와준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병수 씨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김 과장은 계속 말했어요. 발표 자료를 보니 전부 정민수 팀장 이름으로만 돼 있었다고, 정민수 팀장 주도 개발이라고 크게 써 있었다고 말이죠. 그날 저녁 병수 씨는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홀로 남아 공유 폴더에 접속해 발표 자료를 찾아봤어요. 파일을 여는 순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프로젝트 총괄 책임 정민수 팀장이라고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들에는 개발 방향 수립 정민수, 핵심 기술 설계 정민수, 시제품 제작 정민수. 모든 페이지마다 민수의 이름뿐이었어요. 병수 씨가 밤낮으로 작성한 개발 일지도, 직접 그린 설계도도, 수십 번의 실패 끝에 찾아낸 해결책도 모두 민수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료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씨로 기술 지원 한병수 과장이라고 딱 한 줄만 적혀 있었죠. 기술 지원 단 2글자. 3달간의 밤샘 작업이 30년 경력의 노하우가 그저 기술 지원으로 축소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수 씨는 민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빈 회의실에서 둘만 마주 앉았죠. 어제 발표 자료를 봤다고 말하자 민수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민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팀장으로서 프로젝트를 총괄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병수 선배님의 기여는 충분히 인정하지만 대외적으로는 팀장인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야 회사 이미지에도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장님들도 젊은 팀장이 주도한 프로젝트라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죠. 병수 씨는 억울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논리가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었거든요. 조직에서는 실무자보다 책임자의 이름이 앞에 나가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실질적인 개발은 병수 씨가 거의 전부 했는데 마치 민수 혼자 다 한 것처럼 포장된 게 문제였어요. 회의실을 나서는 민수의 뒷모습을 보며 병수 씨는 처음으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8년 동안 자신을 존경한다고 말하던 그 후배가 정말 진심이었을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게시판에 프로젝트 팀 재편성 공지가 올라온 겁니다. 민수 팀장의 요청으로 병수 씨가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고 대신 젊은 신입 연구원 2명이 새로 투입된다는 내용이었죠. 배제 사유는 간단했습니다. 정년 임박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 고려, 그리고 신기술 습득 능력 제한. 병수 씨가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어렵고 어차피 몇 달 후 퇴직할 사람이니 처음부터 다시 교육하는 게 낫다는 논리였습니다. 병수 씨는 그 공지문을 보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석 달 동안 밤샘 작업을 하며 프로젝트의 기반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필요 없다고 쫓겨나는 기분이었어요. 더 황당한 건 자신이 작성한 모든 개발 자료가 이미 민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후배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병수 선배가 프로젝트에서 빠졌다는 얘기, 역시 나이든 직원은 새 기술을 못 따라간다는 얘기, 이제 슬슬 퇴직 준비나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었습니다. 병수 씨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밥을 삼킬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거의 다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두가 민수 팀장이 혼자 다 한 줄 알고 있었죠. 일주일 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사내 뉴스레터에 차세대 리더 특집 기사가 실렸는데 거기에 민수가 대문짝만하게 소개된 겁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혁신을 이끄는 젊은 리더 정민수 팀장의 신제품 개발 스토리. 기사 내용은 더 가관이었어요. 민수가 어떻게 시장을 분석했고 어떤 아이디어로 신제품을 구상했고 기술적 난관을 어떻게 돌파했는지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병수 씨가 밤새워 만든 설계도 사진도 실려 있었는데 캡션에는 정민수 팀장이 직접 설계한 핵심 구조도라고 적혀 있었죠. 병수 씨의 이름은 기사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단 한 글자도요. 그날 저녁 병수 씨는 처음으로 회사 근처 소주집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3년 만에 마시는 술이었어요. 소주 한 병을 다 비우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처음부터 병수 씨의 기술과 경험을 훔칠 생각이었던 겁니다. 8년 동안 존경한다며 따라다닌 것도 멘토로 모시겠다던 말도 모두 병수 씨의 노하우를 빼내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프로젝트에서 병수 씨의 모든 자료를 손에 넣자마자 그를 버린 겁니다. 더 참담한 건 병수 씨 자신이 너무 쉽게 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수의 말 한마디에 석 달치 작업물을 통째로 넘겨준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어 보였어요. 2주 후 회사는 프로젝트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 개발 공로자 명단을 공개했죠. 명단에는 정민수 팀장의 이름이 가장 크게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신입 연구원 2명의 이름이 작게 나열돼 있었습니다. 한병수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년 퇴직 준비를 위한 상담을 하러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병수 씨는 인사팀 상담실로 갔습니다. 젊은 인사 담당자는 서류를 펼쳐놓고 기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식, 국민연금 수령 시기, 퇴직 후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같은 내용들이었죠. 담당자는 병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퇴직 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병수 씨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평생을 이 회사에 바쳤는데 회사를 떠난 후의 삶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상담이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앞에서 민수가 다른 임원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밝은 얼굴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고 있었죠. 병수 씨와 눈이 마주치자 민수는 잠깐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하게 고개를 까딱 인사하고는 그냥 지나쳐갔어요. 병수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8년 전 첫 출근 날 자신에게 달려와 악수를 청하던 그 후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민수의 눈빛은 존경과 열정으로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그저 불편한 상대를 대하는 냉담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전체 회의에서 사장이 직접 발표했어요. 민수 팀장을 차기 부장 후보로 발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한다는 이유였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인사했어요. 사장은 민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가 회사의 미래라고 앞으로도 혁신을 이어가달라고 격려했습니다. 병수 씨는 회의실 뒤편 구석자리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의 30년 경력과 석 달간의 밤샘 작업이 민수의 승진 발판이 된 순간이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지만 병수 씨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박수를 치는 척했죠. 퇴근 시간 병수 씨는 사물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부서 젊은 직원들이 복도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병수 선배 퇴직하면 저 자리 누가 채우냐고요. 다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별로 하는 일도 없었으니 아무나 앉아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수 씨는 사물함 앞에 서서 손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32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지금 자신은 아무나 채워도 되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날 밤 병수 씨는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아내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쓰던 다이어리,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아내가 손수 쓴 메모들이 들어 있었죠. 그중 한 장의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병으로 입원해 있을 때 쓴 글이었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여보, 당신은 너무 착해서 걱정이에요. 사람들이 당신을 이용할까봐 두려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당신이 평생 쌓아온 진심과 성실함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흔적은 남는 법이니까요. 병수 씨는 그 메모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내가 걱정하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더 견디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내 메신저로 공지가 떴는데 퇴직식 행사에서 대표 공로자 인터뷰 영상을 제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퇴직하는 직원 중 회사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을 선정해서 인터뷰 영상을 만들고 퇴직식 때 상영한다는 계획이었죠. 병수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2년간의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신이 개발한 제품들, 후배들을 키워낸 이야기, 회사와 함께 성장한 세월들을 영상에 담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틀 후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 공로자로 선정된 사람은 영업부 김 부장이라고 했습니다. 병수 씨는 선정되지 않았다는 통보였죠. 병수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2년이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퇴직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병수 씨는 조용히 자신의 책상과 사물함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쌓인 서류들, 오래된 기술 매뉴얼들, 후배들이 준 작은 선물들이 하나둘 박스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정리하던 중 병수 씨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 자신이 작성했던 원본 개발 노트가 책상 서랍 깊숙이 남아있던 겁니다. 민수에게 넘긴 건 디지털 파일이었고 손으로 직접 쓴 이 노트는 민수도 모르는 증거 자료였죠. 노트에는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이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최초 아이디어 스케치, 수십 번의 설계 수정 과정, 실패한 시도들과 그 원인 분석 문제, 해결 방법까지 모두 병수 씨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병수 씨는 그 노트를 보며 문득 아내가 생전에 자주 읽던 탈무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한 아이의 소유권을 다투었을 때 솔로몬 왕은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고 명령했죠. 그러자 진짜 어머니는 차라리 아이를 포기하겠다고 말했고 솔로몬은 그 반응으로 진짜 어머니를 알아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진실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흔적으로 증명된다고요. 병수 씨는 이 노트가 바로 자신의 흔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 희망을 가졌죠. 이 증거를 가지고 사장님께 직접 찾아가면 진실을 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병수 씨는 용기를 내서 사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 비서가 물었어요. 약속이 있으시냐고요. 병수 씨는 없다고 대답하면서도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병수 씨는 사장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장은 바쁜 듯 손목시계를 힐끗 보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병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제품 프로젝트에 관해 말씀드릴 게 있다고, 사실 자신이 핵심 기술을 거의 다 개발했다고, 증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 노트를 꺼내 보여줬어요. 사장은 노트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조직에서는 팀장이 프로젝트를 대표하는 게 당연하다고, 병수 씨도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죠. 퇴직을 앞두고 괜한 문제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고, 좋게 마무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겠느냐고요. 병수 씨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사장의 태도에서 명확히 느꼈어요. 회사는 이미 민수 편이었고 퇴직을 앞둔 노년 직원의 하소연 따위는 귀담아 들을 생각이 없다는 거리요. 사장실을 나서는 병수 씨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그날 오후 설상가상으로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잠깐 만나자는 내용이었죠. 병수 씨는 옥상 휴게 공간에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민수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께 찾아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고 물었어요. 병수 씨가 대답하려 하자 민수는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민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라고, 이 회사에서 병수 선배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요.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고, 조용히 퇴직하는 게 선배를 위해서도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혹시 병수 선배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프로젝트 중간에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건을 들춰낼 수도 있다고 은근히 협박했던 겁니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민수가 증거를 조작하면 퇴직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암시였죠. 병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8년 동안 아들처럼 아꼈던 후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냉혹했어요. 그날 저녁 병수 씨는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32년의 회사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병수 씨는 주머니에서 아내가 남긴 작은 메모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투병 중에 쓴 글이었죠. 거기에는 탈무드의 한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한 사람의 발자국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다. 거짓말쟁이는 말은 많지만 흔적이 없고 진실한 자는 말은 적어도 증거가 남는다. 병수 씨는 그 메모를 읽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내는 생전에 자주 말했었죠. 당신은 너무 조용해서 손해본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일한 흔적은 반드시 빛을 발한다고요. 하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흔적을 남겼지만 아무도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았으니까요. 병수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완전히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퇴직식 날이 왔습니다. 회사 강당에는 올해 퇴직하는 직원 15명이 앉아 있었고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식이 진행됐습니다. 사장의 치사 공로패 수여, 대표 퇴직자 인터뷰 영상 상영이 순서대로 이어졌죠. 병수 씨는 맨 뒷줄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호명될 때 일어나서 공로패를 받고 악수를 나눴지만 그의 표정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그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이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 특별히 한 분을 더 소개하고 싶다고 외부에서 귀한 손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강당 뒤쪽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60대 중반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일본인처럼 보이는 그 남성의 뒤로 통역사와 비서로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들어왔죠. 사장이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일본 투자사의 기술자문위원이신 다나카 상무라고 신제품 프로젝트를 최종 검토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다나카 상무는 단상에 올라가 유창한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지난 한 달간 이 회사의 신제품 개발 과정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강당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다나카 상무는 계속 말했습니다. 발표 자료와 실제 개발 과정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특히 핵심 기술 부분에서 설명이 불분명했다고 지적했죠. 그래서 다나카 상무는 독자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회사 서버에 저장된 파일들의 생성 날짜와 수정 이력을 추적했고, 이메일 기록들을 검토했으면 심지어 몇몇 직원들과 개별 인터뷰도 진행했다고 했어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다나카 상무는 프로젝터 화면에 한 장의 문서를 띄웠습니다. 병수 씨가 작성한 최초의 개발 일지였어요. 파일 생성 날짜는 프로젝트 시작 3일 후였고 그 이후 거의 매일 업데이트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민수가 작성했다는 자료들은 대부분 프로젝트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생성됐고 내용도 병수 씨의 파일을 복사해서 편집한 흔적이 역력했다는 겁니다. 다나카 상무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탈무드의 한 가르침을 인용했어요.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벌의 옷을 놓고 다투었습니다. 둘 다 자기가 만들었다고 주장했죠. 그때 현명한 랍비가 물었습니다. 이 옷의 첫 단추를 누가 달았는가? 실수로 풀린 실밥을 누가 다시 꿰맸는가? 얼룩진 부분을 누가 손질했는가? 진짜 만든 사람은 과정의 모든 흔적을 알고 있었지만 거짓말쟁이는 완성품만 보고 말했을 뿐입니다. 다나카 상무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병수 씨의 개발 노트에는 실패한 시도들, 수정 과정, 심지어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의 고민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반면 민수의 자료에는 성공한 결과만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죠. 진짜 개발자와 문서만 정리한 사람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진짜 창작자는 실패의 과정까지 기록하지만 문서 정리자는 성공한 결과만 보기 좋게 포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탈무드가 말하는 흔적의 지혜입니다. 다나카 상무는 병수 씨를 지목했습니다. 일어나 달라고 했어요.
병수 씨는 어리둥절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나카 상무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강당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다나카 상무는 말했어요. 이 프로젝트의 진짜 핵심 기술자는 한병수 과장이라고, 그의 30년 경력과 노하우가 이 제품의 근간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강당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병수 씨를 바라봤고 민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다나카 상무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일본 본사에서는 기술 평가 시 반드시 발자국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것도 탈무드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진짜 땀을 흘렸느냐를 봅니다. 파일 생성 시간, 수정 횟수, 이메일 기록, 심지어 야근 기록까지 모두 확인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니까요. 사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다나카 상무는 사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투자 계약의 조건으로 진짜 기술 개발자의 이름이 특허에 포함돼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던 겁니다. 사장은 곧바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사실 이 프로젝트는 한병수 과장과 정민수 팀장이 함께 만든 것이라고, 병수 과장의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 점을 사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특허 출원 시 병수 씨를 제안 발명자로 등재할 것이며 프로젝트 공로 포상금도 재분배하겠다고 약속했죠. 민수 팀장에 대해서는 내부 조사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퇴직식이 끝나고 병수 씨는 다나카 상무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나카 상무는 말했어요. 한 과장님,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을 여러 번 봤습니다. 조용히 일하는 기술자들이 항상 손해를 보죠. 그래서 우리는 탈무드의 가르침을 경영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진실은 말이 아니라 흔적으로 증명된다는 것을요. 항상 파일 생성 날짜와 수정 이력을 추적합니다. 거짓말은 흔적을 남기지 못하니까요. 다나카 상무는 명함을 건네며 제안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면 일본 회사의 기술 자문을 맡아달라고,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진짜 실력과 정직함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날 오후 병수 씨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박스에 물건들을 담으면서 문득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만년필을 발견했어요. 20년 전 아내가 선물해준 만년필이었습니다. 병수 씨는 그 만년필을 꺼내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옆자리 젊은 후배의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쪽지 하나와 함께요. 탈무드는 말합니다. 진심으로 일하면 흔적은 반드시 남는다고. 그 흔적이 언젠가 당신을 증명할 것입니다. 거짓은 잠시 빛날 수 있어도 진실은 영원히 남습니다. 병수 씨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32년의 시간이 담긴 공간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자리가 아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회사 정문을 나서는 병수 씨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USB를 만지작거리며 그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 안에는 자신이 평생 기록해온 개발 일지와 기술 노하우가 담겨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는 이미 돼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실력과 정직함은 어디서든 통한다는 걸 병수 씨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탈무드의 가르침이 옳았다는 것도요. 진실한 사람의 발자국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석양빛이 그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32년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었습니다.